자, 최근 가짜 마스크가 시중에 대량으로 풀려버렸다라고 합니다. 현재 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무허가 공장에서 무려 마스크를 1천만 장씩이나 만들어내던 일당들이 이번에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의 포장지에다가 담아가지고 무단으로 무허가 마스크를 유통하는 수법을 썼다고 하는데, 포장지가 일단 정상적이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소비자들이 이거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포장지만 KF94 등급이라고 소비자들을 속여 팔았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건이 가짜 마스크라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보셔도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세한 소식을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최근에 포장지만 KF94 등급이라고 하는 이른바 가짜 마스크가 시중에 무려 1천만 장 가까이 풀렸다라고 합니다. 물론 언론에 따라서 이 수치가 약간씩 변동이 있기는 해요. 단순히 생산한 물량의 전체가 1천만 장이라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유통이 된 거는 이것보다 좀 더 적다라는 자료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단위가 수백만 장 단위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만큼 많은 물량의 가짜 마스크들이 우리 시중에 풀려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장지만 KF94 등급의 그런 고품질 마스크인 것처럼 위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무허가 가짜 마스크라는 거죠. 정식 허가받은 업체들의 포장지를 그대로 써가지고 가짜 마스크를 담아버렸기 때문에 이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거를 사실상 우리가 포장을 뜯기 전까지는 구별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최근 이제 무허가 공장에서 이런 불량 마스크 1천만 장을 만들어 유통한 이 판매 일당들이 이번에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29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제 이번 사건의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하고, 또 관련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을 담아가지고 검찰에다가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식약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공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1,002만 장, 시가 40억 원이 넘어가는 엄청난 양의 마스크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402만 장은 이미 시중에다가 유통, 판매가 이미 되어 버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 600만 장에 대해서도 유통 경로를 구체적으로 이제 추적,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100% 깔끔하게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죠. 자, 수법은 매우 단순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 마스크를 생산한 당사자 업자 B씨는 자신의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공장에서 가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뒤에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재포장을 해가지고 납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이 사람들 간에도 사실 좀 잘못된 이런 연결이 있는 건 아닌가 제가 또 의심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언론에서 정확하게 또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한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함으로써 수면 위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지금까지 사실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무허가 의약 외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허가받은 제품과 무허가 제품을 구별하는 한 가지의 예시를 제가 한번 찾아와 봤는데, H사의 제품을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허가받은 제품의 경우 코 쪽이 반원 형태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반면에 무허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코가 닿는 쪽이 평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언론에서 파악을 했던 어떤 주요 3개사 같은 경우에는 이 구분법이 거의 다 비슷하기는 했는데, 다만 여기에도 우리가 한 가지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죠. 시중에 풀려있는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의 종류와 형태가 사실 공장마다 좀 다양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판별을 하기에는 사실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조 제품이 정품 포장지와 똑같은 포장지를 그대로 베껴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유통을 해버린 상황이라서 이 포장지 비닐을 뜯어보기 전까지는 사실상 제대로 제품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들이 판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이 사태가 진정되기까지는 어차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마스크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클로징 멘트를 좀 길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흔히 우리나라를 두고 이 사회적인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이 좀 비판적인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흔히 우리나라를 두고 사기꾼의 천국이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상당 부분이 사실입니다. 옆나라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 위증이 무려 240배, 무고는 무려 100배, 사기 건수, 가장 기본적인 사기 건수도 무려 5배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는 단순히 사건 건수만 비교해 봤을 때도 이 정도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저 상대적인 비율은 저것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사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저신용 사회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했었던 컴퓨터 그래픽 카드 RTX 3080 그 바가지 요금 사태만 봐도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저신용 사회의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여기 가격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7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거의 150만 원에 지금 이 전자제품을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용산 판매업자들의 거품이 빠지자 순식간에 80만 원대까지 가격이 내려가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150만 원에 가까웠던 게 최저 84만 원까지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기적이죠. 그동안 저 사람들이 얼마나 눈덩이 같은 폭리를 우리 내수시장에서 취해왔는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가 되고 유통 과정에서 중간 상인들이 끼어들어가가지고 부당한 폭리를 해먹었는데 그 유통 과정들을 싹 깔끔하게 없애버리자 40% 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로 제품 가격이 저렴해지는 기적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유통 과정이 단순해지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데 비단 그래픽카드 문제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고자동차 시장도 그렇고 휴대폰 판매 시장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식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시세를 잘 모르는 초보 소비자들이 접근할 경우 업자들이 대놓고 눈탱이를 쳐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아요. 소비자들이 믿고 물건을 구매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해당 물건에 대해서 또 배경 지식까지 쌓아야 되는 이런 피곤한 사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저신용 사회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소비자들이 느껴야 되는 그런 피로와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비용은 엄청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국가 모두의 손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아직 객관적으로 선진국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국뽕에 심취해가지고 벌써부터 샴페인을 터뜨릴 단계가 아닙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식 구조를 여전히 뜯어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저신용 사회의 문제점 반드시 한번 깊이 기억을 해보시고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